앞에서 계속 보셨던 SAP 비즈니스원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노이버 솔루션의 명뮤식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이버 솔루션의 명무식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원 구축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웨비나 때도 상무님의 이 구축 사례 세션이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막 홈쇼핑 아니냐고 막 하셨는데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 이게 상무님이 직접 구축하셨던 그런 사례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예,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비즈니스 원으로 구축한 사례인데요. 제조업 한 군데, 유통업 한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인 K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는 한 150명, 네. 매출액은 800억 원이면서 한국 법인 한개 구축이었고요. 어. 유통업종인 A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00명이고 네. 매출액이 1000명이지만 한국 본사하고 중국 해외 법인 두 법인에 대한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K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중소 생산 기업은 다 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제 주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장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이제 다양한 니드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 품종 소량 생산 주문 체계를 네. 갖추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수주 변경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긴급 수주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네네. 되고 있고요. 네. 이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자체를 갖다가 많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빈번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공정도 교체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일일 생산 오다 확장 같은 경우도 거의 힘들고 거의 뭐 바뀌는 상태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시스템에서 받쳐주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변경이 많다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잦으니까 우리가 적정 재고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재고 금액이 너무 많이 쌓이고 그렇죠. 다른 거 좀 적게 가져갈까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없으니까 만들질 못하고 결품이 생겨가지고 생산이 잘못하면 수락하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관리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번하게 생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저하되고 생산률 자체가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오고 또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니까 원가 상승 요인도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고객의 납기를 갖다가 맞추기가 힘들고 엉망진창이네. 맞습니다. 또 이제 다 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손익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품목은 만들면 적자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영 정보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힘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더더욱 ERP가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회계 패키지하고 이제 SI로 개발된 그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이원화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월 물류 시스템에서 발생된 전표를 갖다가 회계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개별 품목이 아니라 집계성으로 해가지고 어바웃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료라든가 보고 자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스템에서 제공 안 되니까 다 엑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수작업. 그렇죠. 또 이것도 뭐냐면 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그게 다 공유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다 보내죠. 취업 받고 맞습니다. 또. 되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천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됐으면 타 부서, 유관 부서를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면 나중에 마감 시점에는 거기도 숫자 빵꾸나지 뭐. 그렇죠. 야 이거는 그거 누가 맞아? 라고 이제 서로를 갖다가 비교하고 검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감이 취한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잦은 이제 생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결품을 방지해서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천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재 창고에서 생산 창고로 보냈는데 이 부분이 출고됐으면 바로바로 그래서 출고를 해야만이 재고로 관리되는데 생산이 그게 안 되고 일마감이라든가 아니 주에 생산이 끝난 다음에 실재고를 파악해가지고 얼마만큼 투여됐어라는 그런 계산치를 갖고 오다 보니까 실시간 재고가 안 되는 거죠. 재고 파악도 사람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와 실물이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품목별 손익이라든가 제조 원가를 시스템에는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경영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주간회의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 뭘 만들면 안 되는데 라는 자료가 부족한 거죠. 의사결정이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K사의 사례를 보면은 K사가 이제 비즈니스 원을 왜 선택했느냐면 SAP 제품에 있는 부분 베스트 프랙티스가 물론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그런 부분이 품목별 제조 원가라든가 손익 특성별 손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K사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과제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수작업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실시간 재고 관리와 품목별 제조 원가와 손익 분석에 관련된 경영 정보를 갖다가 제공받아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축, 구현 4개월, 안정화 1개월에서 5개월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K사에 적용한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야, 이거 화면 캡처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제조사의 지금 IT 담당자분들은 ERP 생각하시면 이거 캡처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판매 오더가 이제 접수가 되면 판매 오더에 해서 생판회를 거쳐가지고 생산 오더를 확정하고 그럼 이제 생산에 투입될 자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 요청을 하고 구매 오더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입고가 되면 수입 검사돼서 합격된 부분에 입고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계획된 생산에 대해서 작업이 시작되고 거기에 수여된 자재와 리소스의 출구분을 갖다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품목이 완성이 되면 생산 실적을 잡아서 그 부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수라 일자, 예정 일자에 맞춰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에 이제 매입과 매출이 확정되면 그 모든 데이터, 물류 데이터가 총계정 원장에 다 기표가 되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채권과 채무의 비결과 그다음에 연령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월말이 되면 간접 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을 갖다가 다 직접 부서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임료를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품목별 생산 오다의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월 중에는 이제 표준 단가로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분을 실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차이된 부분을 갖다가 자동 기표가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현관비를 배부해 가지고 다차원 손익 분석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월말에 딱 우리 얼마 팔았고 얼마 남았어 이게 딱 눈에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보게 되면 이제 영업 쪽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 품종, 여러 고객이다 보니까 어떤 동일한 품목이라도 다 단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가 이력 관리를 가능한 거고요. 또 그 부분에 고객별 품목별로 매출이라든가 미결 현황을 갖다가 그런 다양한 영업 정보가 제공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권 연령 분석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니까 불량 채권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나면 생산 쪽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설계 변경 이력을 갖다가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되고 만약에 생산이 변경이 됐으면 기존 같은 경우는 생산에 대한 뭐 오더 자체를 갖다가 종료하고 새로운 생산 오더를 내린 게 아니라 그 변경된 작업 지시에 대해서 공정을 갖다 추가해가지고 공정을 가용성 있는 공정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산의 변경을 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력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중간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공정별 제품 실적을 갖다 등록하니까 공정별 제공품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구매 쪽에서는 이제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적정 재고, 가용 재고를 가지고 수용량을 만들어 계산해 가지고 자동 발주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단위는 박스, 구매 단위 박스, 근데 재고 단위는 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위 환산율에 따라 가지고 계산된 정확한 수량에 의해서 품목별, 창고별 실시간 재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종 이제 월말 시점 같은 경우는 생산 오다에서 발생된 그런 투입자재와 리소스에 관련된 출고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공통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된 그런 품목별 생산 오더별 제조 원가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표준 단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 분계를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부분이 그냥 재무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관련된 부분을 다 전표를 계산해가지고 처리했으나 지금 시스템이 모든 부분을 마감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15일 정도에 걸리던 그런 결산이 3일이면 딱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존 분기 결산이나 이렇게 했던 그 회사가 이제 매월 월차 결산 체계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효자 품목이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관리 품목에 대한 데에서 분석이 관리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손익 특성별로 모든 부분이 손익 분석이 제공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 체계를 갖다가 구축했습니다. 야, 되게 성공적이었겠어요. 예, 예. 네, 나오네요. 네, 예, 예. 지금도 네, 만족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K사에서는 기존의 모든 부분이 엑셀이라든가 사람의 수작업했던 부분이 네. 시스템에서 다 제공되니까 사람은 진짜 결정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는, 즉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K사의 재무팀장이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 해외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해외 부분을 더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 법인이든 한국이든 또 다른 시스템, 즉 다른 해외 법인이든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나라가 틀리더라도 회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유통업종이다 보니까 영업에 처음에 수주까지의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없고 그냥 영업사업만 그냥 혼자 했던 부분이 체계적으로 다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단가를 갖다가 이력이라든가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같은 경우도 뭐냐면 우리가 여신을 한도로 체크해가지고 해야만이 여러 개 없는 데서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불량 채권을 못 만들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됐었던 부분이죠. 물건 그냥 줬다가 이거 미수 채권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매 오더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 부족하면 구매 오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판매 오더건에서 구매 오더가 입고가 되는지 그런 추적이라는 트래킹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됐던 부분이 수입 부대 비용 있는 부분이 원가에 산정돼가지고 원가가 계산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죠. 그럼 나중에 결산할 때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영업이익보다 그 말씀하신 그런 산정되지 않았던 비용까지 다 계산해 줘서 실제 마감 결과는 더 낮아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고객별 상품별 그런 이제 손익 분석이 힘든 거죠. 위에다가는 나 요번에 1억 남겼어요 했는데 막상 결산해 보니까 500도 안 남았어.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A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B와는 어떻게 해서 기준이 뭐였냐면 당연히 이제 동일한 패키지로 동일한 프로세스로 어느 나라의 법인이든 간에 똑같이 사용하기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이다 보니까 그럼 유통업 자체가 솔루션에서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검증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다차원 손익 분석이 해서 그런 경영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선택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유통이니까 아무래도 품목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수도 많고 그리고 같은 품목을 제공해주는 거래처도 다양할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별로 분명히 어디는 100원, 어디는 많이 파니까 뭐 95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의 그런 다양한 경우를 따져서 손익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유통업체다 보니까 수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개 살 때의 단가와 1000개 살 때의 단가와 달라야지.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모든 품목이 또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래서 핵심 과제에서 이런 유통업종에 맞는 부분, 즉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물류 흐름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손익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법인 같은 경우는 4개월, 그다음에 해외 법인, 중국 법인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SAP 비즈니스 1에는 CRM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해가지고 영업이 수주되기 전까지 영업 기회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전적으로 어떤 형태로 받쳐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다 해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권한 있는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이 기인이 왜 실패한 원인이 뭔지 나는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보통은 저게 없어서 별도의 CRM 툴을 쓰잖아요.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니 뭐 국내는 뭐 세일즈포인트니 이런 걸 쓰는데 SAP 비즈니스 1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시점의 가용성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다 보니까 없으면 바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능 자체가 내가 판매 오더에서 바로 구매 오더와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런 법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 발주가 되면
어떻게 연결되고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언제 내가 진행되는 사항 분에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 사항까지 다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거래처한테 전화 와서 내 거 물건 언제 줄 수 있어?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그런 대응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가용성을 갖다가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가 현재 오늘의 가용성, 또 내일의 가용성, 이 가용성 자체가 시스템에서 제공 안 되면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고객에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그 거래는 이어질 수가 없겠죠.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체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뭐 고객, 품목뿐만 아니라 수량의 기간,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그런 단가 체계를 갖다가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그 부분이 판매 오더나 구매 오더를 등록할 때 그걸 참조해서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단가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신 같은 경우도 판매 오더와 납품 시점에 이제 여신을 갖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오더 시점에 여신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고객한테 경고를 주고 이 부분 처리하라고 세고를 온 다음에 받아주는 거죠. 대신 납품 시점에 여신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납품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 채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도 나간다면 고객의 경영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특별하게 체크해야지. 그렇죠. 체크해서 그 부분에서 풀어줘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경영 투명성 입장에서 되게 효과가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 이제 재고 관리 쪽에서 뭐냐면 되게 이제 품목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똑같은 품목이지만 공급업체에서 최소 발주량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 이럴 때는 이거 한 5박스 이상은 사야 돼. 그래서 한 박스를 사더라도 5박스 이상을 사야 된다고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5박스부터는 그때부터는 뭐 2박스 단위다, 한 박스 단위다는 그런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제 유통업체까지 그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적으로 감안한 그런 발주량을 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수익 같은 경우도 각 단계별로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 발생하는 비용을 갖고 원가에 산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손익 자체가 정확한 손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비용이 물류 비용이 회계정보에 다 포함되고 그걸 갖다가 재화물이 통합된 그런 통합 정보가 발행되면서 그다음에 손익 특성별 즉 거래처, 품목, 다양한 채널에 대한 총원가라든가 공원이익, 한객에 대한 손익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담당자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제 비관 자체가 업무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본사회와 해외 법인을 구축했고 또 향후에도 어떤 타 법인이 생성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확장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